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이번 시간 앱 개발 네 번째 시간이죠.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수열 테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수열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활기찬 시간을 보내게 될지 하나 둘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 개차 수열과 응용 수열입니다. 자, 개차 수열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차 수열은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수열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 수업 뒷부분에서 이제 응용 수열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가지 또 분수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시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개차 수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그 문제의 분류를 따지라 그러면 아마 수열 테마나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배우게 될 배열 테마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상설 검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기본적으로 상설 시험만 12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 시험도 1년에 3번에서 한 4번 정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1년에 한 15번 정도의 시험이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시험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그 분야가 상당히 넓긴 하지만 매번 시험 출제될 때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필요한 난이도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냈다가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수열이나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 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수열이 그렇죠. 특히 개차 수열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열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저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들여다보세요. 자, 1, 2, 4, 7, 11, 16에서 46가지 숫자가 나열되어 있고 그 숫자를 모두 더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에 가셔서도 문제에 관련된 어떤 지문도 나오게 될 거니까 플로우 차트 그림을 먼저 들여다보지 마시고 제가 제 몸으로 이렇게 가릴 겁니다. 그쵸? 그림을 먼저 들여다보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를 보면서 저 문제의 규칙을 먼저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물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이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또 화면을 일시 중지시키는 이게 클릭하는 이 손조차도 게을러서 클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규칙을 한번 찾아보라고. 자, 일정한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1 다음에 2가 되고 2 다음에 4가 되고 그 다음에 7이 되고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1 다음에 뭐가 됐어요? 1 다음에 2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2가 됐죠? 그쵸? 1에서 1을 더하면 2가 되죠. 자,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는 2가 되고요. 얘는 3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끝까지 다 적겠습니다. 얘는 5가 되고, 6이 되고.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프린트한 교재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각수의 차이가 1, 2, 3, 4, 5, 6, 7, 8, 9가 되네요. 그쵸? 자, 이렇게 보니까 규칙이 있구나. 저 자체로만으로는 1 다음에 2가 되고 2 다음에 4, 7, 11 되는 자체로만은 규칙이 없지만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의 어떤 차이를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개차 수열입니다. 계단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개차 수열이 저것밖에 없느냐?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임의의 수열을 한번 적어볼 테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숫자 2입니다. 2. 그 다음에 4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저도 암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8이고요. 그 다음에 8, 14고요. 그 다음에 22고요. 자, 이건 무슨 수열입니까? 개차 수열이에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2 다음에 4가 됐어요. 2 증가했죠. 4 다음에 8이 됐어요. 4 증가했고요. 8 다음에 14가 됐어요. 얼마 증가한 거죠? 6이 증가한 거죠. 6 다음에 14 다음에 22가 됐어요.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8이 증가한 거죠. 그쵸? 2, 4, 6, 8 2의 배수로 증가하면서 이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개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수열 중에서 이 개차 수열은 그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2468도 만들 수 있지만 뭐 369, 12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쵸? 13579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수 앞의 수와 뒤의 수의 차이의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플로차트,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2강과 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기초를 배우면서 숫자의 어떤 증가에 대한 부분과 또 합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합을 구하는 식을 제가 외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합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sum은 sum 플러스 네모. 기억납니까? s는 s 플러스 네모. 결국 누계를 구하는 것, 누적 합계를 구하는 것은 뭐는 뭐 플러스 그거예요. 그죠? 그거를 누계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강의에서는 sum이라는 변수나 s라는 변수를 써서 sum은 sum 플러스 네모 이렇게 배웠지만, 자, 지금 플로 차트를 대충 보니까 합계를 구하는 변수를 뭘 사용했는 걸로 보이죠? 뭘 보입니까? 그쵸? 마지막에 h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렇게 1, 2, 3, 4, 5, 6, 7, 8, 9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해서 최종적으로 46까지 더한 이 합을,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 저 수를 모두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h라는 변수를 썼다면 h는 h 플러스 누적 대상에서 네모, 이 식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 안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뭘 넣으면 돼요? 1, 2, 4, 7, 11 1, 2, 4, 7, 11 이 숫자를 46까지 넣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결국 이 네모 안에 이 숫자를 넣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기에 사용된 변수를, 자, 이렇게 사용된 변수를 우리가 n이라고 가정한다면, 물론 이 알고리즘에서 n이라는 변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제가 미리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변수를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n이라는 변수를 써야 되지만, 자, n이라고 줬다면 이 n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자, n은 어떻게 새로운 n을 만들죠? 그쵸? 여기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n이라고 본다면 n을 만들 때 우선 이 첫 번째 있는 이 1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 앞에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를 만든다 그러면 얘도 n이고 얘도 n이고 다 n입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n이라는 변수를 썼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있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n과 그리고 밑에 있는 1을 더해서 2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라는 n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n과 밑에 있는 2를 더해서 4를 만드는 거고, 7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4와 밑에 있는 3을 더해서 7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앞에 있는 n과 그리고 밑에 있는 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n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n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n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n과 그리고 뭔가를 더해주는데, 이 뭔가가 뭡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수에 대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 수의 변수를 우리가 K라는 변수로 쓰겠다라고 정한다면, 물론 A를 쓸 수도 있고 B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변수니까. 자, K라는 변수를 쓴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로 만들어주는 식을 지난 시간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숫자를 1, 2, 3, 4, 5, 6, 7, 8, 9로 1씩 증가시켜주는 수식은 i는 i 플러스 1, CNT는 CNT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지금 K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K는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이 수식은 뭐가 된다? K는 K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1, 2, 3, 4, 5, 6, 7, 8, 9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개차수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K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해서 9까지 만들어지겠죠. 그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은 항상 들여다보면서 재밌다 자꾸 마음속에서 되뇌이세요. 그러면 이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안에다가 처음에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3 넣고 넣어주면 되고, 이 n은 첫 번째는 맨 앞에 있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새로운 n을 계속 탄생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n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최종 합을 구할 수 있다. 결국 개차수열의 공식은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단계가 진행이 되면 이게 바로 개차 수열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차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증가하는 얘가 2, 4, 6, 8로 증가하기 때문에 K는 K 플러스 1 대신에 K는 K 플러스 2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숫자가 2, 4, 8, 14, 22가 아니고 3, 뭐 예를 들어 1, 3, 5, 7, 9로 증가하게 만든다면 또 이 수도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뭐예요? 역시 K는 K 플러스 2를 만들어주고 2, 4, 6, 8이 아닌 1, 3, 5, 7, 9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기치를 변경해주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46까지 합을 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쭉 K는 K 플러스 1과 N은 N 플러스 네모와 그리고 H는 H 플러스 네모를 통해서 만들 때 맨 먼저 2라는 값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 앞에 있는 N과 K 값을 더해서 2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계만 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맨 앞에 있는 저 1도 더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H라는 여기 안에다가 1을 미리 넣어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게? H의 초기값이 1로 지정을 하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H는 누계를 더하는 H이기 때문에 1을 미리 넣어두고 이 1이라는 값은 여기에 미리 넣어두고 계산 결과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결국 우리가 H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N을, 그죠? N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N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K 값을 더해서 얘를 만들죠. 그럼 이 N이라는 값은 여기에 첫 번째 시작하니까 N의 초기치도 1부터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K는 왜 0부터 시작합니까? K는 여기서 첫 번째 K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첫 번째 K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1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K값의 초기치는 0부터 시작해줘야 0-1에서 K값 1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쵸?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알고리즘은 항상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그 원인을 거꾸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 반복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반복을 하는 경우가 쭉 내려가서 K가 9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결국 이것도 볼 때 K가 9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지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갈로 이렇게 비워놓게 되면 여기 답이 뭘까? 한참 고민을 하시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K로 이 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K값의 마지막에 뭐가 생겼어? K값의 마지막은 9가 생겼어요. 그럼 K의 마지막이 9가 되면 돼요. 무슨 말이냐? K값이 들어오는 이 과정, 제가 다른 색깔로 볼게요. 자, 여기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면 돼? 9가 들어가면 돼요. 그쵸? K가 9가 마지막에 만들어지면서 46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럼 이 K가 9라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얘가 9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가 9라는 얘기는 이 K는 뭐예요? 이 K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그쵸? 8이 되면서 8과 1을 더해서 9를 만들어주면서 9를 마지막에 넣게 되는 거죠.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올라와야 되는 수는 8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쭉 따라 내가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수는 8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K가 9보다 작으냐? K가 9보다 작은 정수는 8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8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정답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부등호가 이렇게 안 나오고 K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나온다면 yes, no의 위치만 바꾸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 강의를 듣지 않고 이번 시간 강의를 바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지난 시간 강의를 꼭 복습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개차 수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얘가 뭐다? 얘가 개차 수열을 구하는 공식이다. 첫 번째 K가 하는 일은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주는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얘가 하는 일은 이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앞에 있는 N과
k 값을 더해서 새로운 n을 만들어주고 앞에 있는 n과 k 값을 더해서 새로운 n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고 h가 하는 역할은 결국 최종 누계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다 합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로 사용됐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차수열은 그 어떤 형식으로도 응용시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것도 개차수열이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나 지난 3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부담스럽지는 않을 테예요. 그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호를 보면 힘들어집니다. 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막 마이너스 있어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적혀있는 저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이 숫자들의 규칙은 역시 1, 2, 4, 7, 11 1과 2 사이는 하나고요. 2와 4 사이는 2개고요. 4와 7 사이는 3이고요. 부호 상관없이 7과 11 사이는 또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역시 46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부호 빼고 보세요. 그쵸? 그러면 역시나 개차수열이니까 1, 2, 4, 7, 11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변수는 k, n, h 똑같이 쓰여져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서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1, 2, 3, 4, 5, 6, 7, 8, 9를 만들어야 되고 n이라는 값을 통해서 k를 이용해서 n은 n 플러스 k 하면서 n 값을 1, 2, 4, 7, 11로 만들어주면 되고 최종 합계 누계를 구하기 위해서 h는 h 플러스 뭘 만드는다? 이 n 값을 누계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개차수열의 공식 이거 나와주면 되죠. 그런데 전체를 다 합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요. 음수와 양수가 교대로 나와요. 이거 우리는 앞서 배웠던 스위치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나머지를 구하는 MOD를 이용해서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결국 이 과정이 한 번은 더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뭘 하면 되죠? 한 번은 빼주는 h는 h-n을 통해서 한 번을 빼주는 과정 얘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뺍니까? 가만히 보니까 1일 때, 4일 때, 11일 때는 양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일 때, 7일 때, 16일 때는 음수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숫자만 갖고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이 사이의 숫자를 갖고 보세요. 이 사이는 1이고요. 얘는 2고요. 얘는 3이고 자, 이렇게 이 사이의 숫자를 다시 한번 쭉 적어 봤을 때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알고리즘 보도록 하죠. 자, 답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 치는 것처럼 답을 넣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K의 초기치 0이고요. 자, N의 초기치와 H의 초기치가 왜 1인지 앞에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 값을 1, 2, 3, 4, 5, 6, 7, 8, 9로 증가하면 되고요. 자, N은 N 플러스 앞에 있는 N 플러스 K 값을 통해서 새로운 N 값을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n이라는 숫자, 이 변수는 n으로 사용된 거예요. 얘는 n이라는 변수가 사용된 거고 얘는 k라는 변수가 사용된 거죠. n이라는 변수를 가지고는 음수, 양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짝수가 음수고 홀수가 양수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규칙적으로 1, 2, 3, 4, 5, 6, 7, 8, 9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음수, 양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MOD라는 함수 이제 기억합니다. K라는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죠? 자, K라는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말은 짝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가 되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이쪽 노 쪽은 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내려와서 쳐다보니까 3번하고 4번에서 3번은 홀수인 경우에 자, 홀수인 경우 볼까요? 홀수의 K를 만나면 음수가 되죠. 홀수의 K를 만나면 음수가 돼요. 홀수의 K를 만나면 음수가 돼요. 그쵸? 짝수의 K를 만나면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홀수 쪽으로 내려오면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 3번 답은 H는 H-N이 돼야 되고 짝수일 경우에는 양수가 돼야 돼요. H는 H 플러스 N이 돼야 되죠. 그쵸?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을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주면 저 부호가 음수, 양수는 왔다 갔다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5번으로 내려왔어요. 이 K 값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자, 이 반복문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이 반복문이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반복문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쭉 내려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은 마지막 이 마지막 n 값이 46이 돼야 되고 마지막 k 값은 9가 돼야 돼요. 그죠? 마지막 k 값은 9가 돼야 돼. 마지막 k 값은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9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마지막 k 값은 9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 k 값이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 k 값은 뭐가 돼야 돼? 8이 되면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 수는 역시나 8이 마지막에 올라가주면 되죠. 그러면 이쪽이 yes니까 역시 5번 답도 k가 9보다 작은 수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9보다 작으면 8이니까 그 8을 마지막까지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번 답도 뭐가 된다? 9가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개차수열 문제가 괄호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면서 이렇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MOD 함수까지 들어가서. 개차수열은요, 그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K값을 1씩 증가시켜서 숫자가 변하는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숫자가 만약에 2, 4, 6, 8, 10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이 숫자가 3, 6, 9, 12, 3의 배수로 증가할 수도 있고 4, 8, 12 하면서 4의 배수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1의 배수나 2의 배수나 3의 배수나 4의 배수로 만들어주면 이 숫자는 완전히 달라져요. 개차수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를 보자마자 이게 뭐 어떤 규칙을 갖고 있지? 그 규칙을 잡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기능사에는 잘 출제가 안 되고 기사 산업기사에 잘 출제되는 거지만 워낙 피보나치 수열은 유명하고 또 역사도 있고 또 중요한 수열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열에서는 그러한 규칙을 찾는 게 워낙 중요하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괄호가 5개 나오면 개차수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기능사 시험에서 알고리즘만 우리 앱 개발 및 설계라는 이 과목이 총 6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동향, 전산 영어를 다 틀리더라도 알고리즘 다 맞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력을 키워 주셔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자, 답안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차수열 두 번째 예제까지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했다.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자, 응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1, 2, 3, 4, 5, 6 이거 개차수열 아니네요.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숫자가 1, 2, 3, 4, 5, 6으로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증가하는 수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더하기 또는 빼기만 봤는데 이번엔 곱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응용 수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차수열은 앞 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개차수열은 그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개차수열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숫자는 그냥 단순히 1, 2, 3, 4, 5, 6, 7, 8, 9로 증가해요. 앞에 있는 부호나 곱하기나 이거 보지 말고 일단 수열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보세요. 그러면 숫자를 1부터 6까지 이렇게 1, 2, 3, 4, 5로 증가할 수 있는 변수가 뭘로 사용됐는지 쭉 한번 보세요. 뭘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쵸? 숫자가 1, 2, 3, 4, 5, 6으로 증가하는 것은 K는 K 플러스 1, A는 A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여기서 찾으세요. 뭐는 뭐 플러스 1로 돼 있는 거. 뭡니까? N이죠. N. 얘를 먼저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쵸? 여기에서 이 숫자들은 n이라는 변수로 사용되고 n이라는 변수로 n은 n 플러스 1로서 사용이 됐구나. 이걸 먼저 체크를 해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곱셈을 하게 되고요. 곱셈을 한다는 것은 전체를 누계 곱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누적시켜서 곱셈을 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변수를 h라고 썼다면 누계를 구할 때는 h는 h 플러스 n 이렇게 썼다면 곱셈을 할 때는 h는 h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큰 차이 없어요. 그죠? 여기를 곱셈을 할 거냐, 여기를 덧셈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빼준 다음에 뺄셈을 할 거냐, 그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곱셈이니까 이 수식이 우리가 이 내용 속에 존재를 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런데 한 번은 음수가 들어가고 한 번은 양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 3, 5, 7, 9는 양수가 들어가고 2, 4, 6, 8, 10은 음수가 들어가요. 여기는 너무 쉽다.
양수가 들어가는 수는 홀수가 되겠고 음수가 들어가는 수는 짝수가 되겠네요. 그럼 홀수와 짝수만 구별해주면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얘를 h는 h 플러스 n하고 h는 h 마이너스 n하고 이 두 개를 우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h는 h 곱하기 n하고 h는 h 곱하기 마이너스 n하고 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식을 적어 보려고 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n을 어떻게 적느냐? 마이너스 n을 적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h는 h 곱하기 n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수식을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죠. 얘. 그죠? 메모 하나 해두세요. 요 옆에다가 얘를 메모해두면 되겠죠. 그쵸? 얘랑 똑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음수를 곱하고 한 번은 양수를 곱하게 되는 거죠. n이라는 이 값은 n은 n 플러스 1 여기서 숫자를 1, 2, 3, 4, 5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쪽이 짝수입니까? 이쪽이 짝수입니까? 어느 쪽이 짝수 홀수인지를 일단 먼저 구별해 두세요. 2, 4, 6. 짝수일 경우에 음수가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이쪽이 뭐란 얘기야? 여기 이쪽이 짝수가 와야 되고 이쪽이 홀수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란 얘기예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짝수다. 자, 그러면 얘가 짝수가 돼야 돼. 짝수일 경우 1로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스위치가 0이냐 하면 0은 1로 가야 돼요. 그죠? 스위치가 0이 아니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는 반대로 보내주기 위해서 스위치를 0으로 다시 바꾸는 거죠. 여기서는 스위치를 다시 1로 바꾸는 거고. 그러면 스위치가 0이냐? 우리는 첫 번째 만드는 식이 뭐가 만들어졌죠? 보세요. n은 n 플러스 1에서 첫 번째 탄생하는 이 n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뭘 보면 알아? 이 n의 초기치를 보면 알죠? 이 n의 초기치를 따로 올라가 보니까 초기치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 0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탄생되는 n은 1이 탄생이 돼요. 1이 탄생이 됐다는 것은 이 1이 홀수라는 거죠. 첫 번째 이 1은 홀수라는 거예요. 홀수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얘가 홀수기 때문에 스위치가 0이냐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홀수인 얘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 있는 이 n의 초기치가 0이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초기치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이 n이 1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이 1을 여기 넣든 넣어야 돼. 첫 번째 1을.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1은 양수죠. 양수니까 어디에 넣어야 돼? 여기에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와야 돼? 이쪽에 홀수 쪽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0이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의 초기치를 0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스위치 초기치가 0이니까 홀수일 경우, 1일 경우 이쪽에 왔어요. 그럼 다음번에 2를 만나면 n값이 증가해서 2를 만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1로 바꿔주는 겁니다. 스위치를 1로 바꾸고 0으로 바꾸는 부분은 우리가 1강의가 2강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해야 돼요. 1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n값이 뭘로 바뀐다? 2로 바뀌면서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면서 스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1로 바꾸고 올라가기 때문에 스위치가 0이냐? 아니죠. 1로 와서 2는 이쪽 n에 들어가게 되고 스위치를 다시 0으로 바꾸면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죠?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n값이 3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n값 3은 이쪽에 넣어줘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의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짜놓은 대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진짜로 단순 무식합니다. 그죠? 생각을 못하고 우리 인간이 짜놓은 대로 명령을 실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자칫 부호 하나라도 잘못 쓰게 되면 컴퓨터는 엉뚱한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여러분 필기 공부할 때 그런 내용 한번 배우셨죠? 기고의 원리라고. 기고. G-I-G-O. G-I-G-O가 뭡니까?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컴퓨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올바른 데이터를 넣으면 올바른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게 컴퓨터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쭉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을 100까지 해놓은 이유는 그냥 뭐 문제의 어떤 지문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저런 수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점점점 만들어 놓고 밑에 지문이 나와요. 이 수를 최종 100까지 모두 곱하는 알고리즘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세요.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컨트롤이 100까지 돼 있다는 얘기는 아마 100까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K가 100보다 작으냐라고 물었죠. Yes하고 올라가요. K가 100보다 작은 가장 큰 수는 뭡니까? 100보다 작은 수니까 99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선생님, 99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100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100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죠. 99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여기서 이 변수가 하나 잘못됐다. 그죠? 이거 K가 아니고 N이다. 그죠? N입니다. 제가 자꾸 K라고 앞에 페이지에서 K라고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여기도 K라고 얘기했는데 N입니다. 그죠? 자, N이라는 값이 100보다 작으냐? 그러면 99가 N값 99가 올라가요. 99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99가 들어가죠. 여기에 99가 들어가면서 99가 1과 더해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최종 탄생되는 N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값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은 N이 100보다 작으면 올라가게 만들어라. yes, no의 위치를 바꾼다면 여기에 뭘 적어야 된다? N이 99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yes, no의 위치 바꾸는 것은 2강에서 제가 누누이 3강이었나? 2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곱셈이 나오든 뭐 음수가 나오든 그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우리는 이런 수열 알고리즘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분수입니다. 분수. 그쵸? 분수. 1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결국 1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인데요. 맨 앞에 1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보세요. 자, 1 플러스 이렇게 적을게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가서 10분의 1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일단은 만들어 봐야 됩니다. 분모가 1, 2, 3 쭉 가서 10까지 바뀌는 거네. 그럼 이 분모를 나타낸 변수를 우리가 뭘 쓸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 되죠. 자, 대충 봐도 변수가 뭘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쵸? 뭐, 여기 i분의 1 이렇게 된 거 보니까 i라는 변수로 사용이 됐죠? 그쵸? 아, i라는 변수로 사용됐구나. 그러면 당연히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 전부 다 합하는 거니까, 누계 구하는 거니까 합의 변수가 만약에 h로 쓰였으면 h는 h 플러스 i분의 1 들어가야 되죠. 뭐 s로 쓰였다면 s는 s 플러스 i분의 1 들어가야 되죠. s가 쓰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적어보면 s는 s 플러스 이 i 값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i분의 1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얘가 i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다 끝났어요. 그죠? 자,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자, 색깔을 바꿔서 자,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을 1, 2, 3, 4, 5, 6, 7, 8, 9로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s는 s 플러스 i분의 1을 통해서 분수를 계속 누계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만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맨 앞에 1은 안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앞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버리면 얘가 빠져버린다는 거야. 얘가 괜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어떻게 처리한 거죠? 그쵸? S의 초기체에다가 넣어둔 거죠. 이렇게. S의 초기체에 넣어둔 거야. 쟤는 연산을 안 합니다. S의 초기체 안에다가 1을 넣어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이 1이라는 값은 자동 S 안에 저장돼 있어서 S라는 메모리 안에 저장돼 있어서 자동 누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데 괄호가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S 합계는 처음에 계산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 0 넣어놔야 되겠다. 0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분석했을 때 맨 앞에 1이 연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S의 초기체에다가 넣어둬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보여드리는 이유의 두 번째는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I 땡땡 10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부등호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yes, no로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yes라는 말과 no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나와요. tf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t는 뭐의 약자죠? t는 true, true의 약자고 f는
false의 약자입니다.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오냐, 아니다 이 말하고 참이다, 거짓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컨트롤할 때 yes, no라는 말 대신에 tf가 나오면 t는 참이고 yes랑 똑같은 말이고 f는 false니까 거짓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yes, no나 true, false 외에 이렇게 나올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i하고 10하고 비교했을 때 i가 10보다 작으면 올라가고 i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려오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예문을 통해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 i가 10보다 작은 수가 뭡니까? 9죠. 9. 9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9가 마지막에 올라가게 되면 9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9 플러스 1에는 10이 되면서 마지막에 10분의 1까지 누계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얘랑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다른 점이 뭡니까? 쭉 훑어보니까 i의 초기치가 얘는 1이네요. 그죠? s의 초기치는 1로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 보니까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i의 초기치가 1이 된다. 왜? 우리는 맨 처음에 이 부분에서 맨 첫 번째 이 부분에서 1분의 1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죠. 1분의 1을 계산하기 위해서 i 값이 여기 무조건 1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i의 초기치가 1로 된 거야. 그럼 여기서도 1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i가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i가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i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실제 누계 더하는 이 부분과 i 값 증가시키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i의 초기치는 0이 돼야 되지만 1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 순서가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 i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i의 초기치는 1이 돼야 된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하는 부분에 내려와서도 조금 달라지죠. 왜? 여기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마지막에 10이 들어가야 되죠. 10분의 1까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뭐 올라야 돼? 10이 올라야 돼요. 그죠? 10이 올라가야 되니까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는 얘기는 10이 포함되는 거죠. 그 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자리가 바뀜으로써 초기치도 바뀌고 컨트롤하는 이 부분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두 개를 잘 비교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알고리즘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으시죠? 물론 우리가 지금 3강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내용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은 더 쉬워져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을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우리는 뭘 배우느냐면 만약에 배열을 배운다. 그럼 배열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럼 배열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배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순환시키고 이런 부분 다 똑같아요. 그죠?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 분석만 하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더 쉬워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 기초가 안 닦인 사람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지 기초가 잘 닦인 사람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거 역시 테마별 중에서 수열 테마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까지 보여드리면서 수열 테마는 이제 간략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테마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겁먹는데 최대 공약수가 뭔지, 최소 공배수가 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쉽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배열과 이 응용 테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기능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열, 수학, 배열, 응용 위주로 확실히 닦아두세요. 정렬과 진법은 기사, 산업기사에서 종종 출제되는 파트고요. 그렇다고 진법이 기능사에 출제 안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능사에도 진법 변환이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강의를 개념을 잡으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또 열심히 들어주셔야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자면 개차수열과 응용수열 정리해야 되고요. 수열 테마가 여러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앱 개발 5강이죠. 이번 시간 4강이었고 자, 5강의 수열 테마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밌었습니까? 날로 재밌는 강의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파이팅하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